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사실 지난주를 돌이켜보면 검은 금요일이다 할 정도로 급락세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한 70에서 80% 정도는 회복해주면서 우리 시장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주말을 앞두고 현재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좀 해결해 나갈 방법 알려주실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럴 수 있는 해법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전문가입니다. 자,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 간략하게 하고 말씀드린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께 확실하게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자격증만 보유한 것이 아니고 파생상품과 펀드와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시장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력 부분도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투자 대회를 통해서 충분히 실력도 검증받은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회사에 통한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어려운 시장 혹은 수익을 크게 늘려가야 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략과 종목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경험까지 보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문가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수익에 도움될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혼조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좋은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에 대한 투자 부분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좀 자리를 만들었는데 장중에 개별적인 종목들의 악재로 인해서 혼조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라든지 아니면 인테글 관련된 개별적인 악재들이 시장 상승을 좀 억제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이라든지 개별적인 이슈도 빠르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지표도 다시 나왔는데 고용과 관련된 지표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고용이 역시나 좀 안 좋았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더 높게 나오면서 고용은 나빠졌고 물가는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부분도 미국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내 증시에 대한 상승적 방향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특정 섹터에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대응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있다 보니 좀 하락이 크게 나왔고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실적 발표를 한 종목들 위주로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특히 외국인들이 수급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장중에 외국인들 수급 체크를 하면서 확실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나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과감하게 손절후 종목 교체도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외국인들 수급과 동반해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대응해 보신다면 여러분들한 좋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다음 주에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다음 주에 몰려서 실적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실시간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각의 종목별의 실적 체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생방송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봤을 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대한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상승 구간을 좀 강하게 만들었었던 섹터 위주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단기에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이 단기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왜 나왔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혹은 손절에 대한 대응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 제 실시간으로 한번 대응 전략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 오늘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장 시작 전에도 목표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아마 보셨던 분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목표가 달성해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수익 확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 FDA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상승을 만들었는데 제가 8월 1일 날 제시해 드렸을 때 투자 포인트로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적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정확하게 큰 투자 포인트 2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오늘 나오자마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관없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있는 종목들은 이러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골라서 여러분께 오늘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략 그리고 오늘에 대한 시장 전략 확실하게 세울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 대응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겸비하신 백종국 전문가님입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어려운 만큼 외국인 수급 정말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적절한 대응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이 채팅방으로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오늘은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의 이슈와 섹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시간 섹터 상황부터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 전문가님의 공략주였죠. 바로 HK 이노엔 오늘 좋은 소식 나와주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꼭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은 올라주고 방사는 내려주는 시속 게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난다는 소식과 함께 이런 엇갈린 향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구성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도 오름세인데요. 전문가님이 그동안 강조해주신 종목들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나 체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와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섹터 단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세 이슈도 좀 사그라들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 발표도 마무리에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8월 포트폴리오 구성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와 섹터 어떤 부분 먼저 살펴볼까요? 네, 최근 오늘 같은 경우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섹터들이나 아니면 바닥권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를 선별해서 한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섹터 3가지는 조선과 플랫폼,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다시피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일부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들,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눌리는 구간 이후에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승 구간에서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전략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슈, 관세 이슈가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마스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주들은 당연히 좋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상승 충분히 가져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관련돼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선주,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제가 언급을 드렸고 그와 관련돼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스카 TF를 구성하면서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조선주들도 상승과 하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섹터 내에서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차별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슈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수혜주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테니 저와 함께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HDI 중공업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프로젝트와 관련된 세부적인 이슈 그리고 조선 기자재들에 대한 반응이 좀 나오면서 상승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 화요일 8월 5일 화요일 날 제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만 밸류적인 부분이 조금 높기 때문에 조금은 짧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승 추세가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시해드렸던 매수 전략대로 진입을 해보신 분들 아마 좋은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는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도 되고 단기간에 빠르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조금은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라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요. 자, HDI 중공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상승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 단기간에 조금은 비싼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실적 부분을 봤을 때 성장성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되겠죠. 하지만 지금 구간보다는 좀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속에서도 좀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보다는 추가적인 하락 구간에서 정확한 지지선 라인에서 기술적인 진입 자리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진입해야 되는 시점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테니 저와 함께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NG 탱크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매수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제시해드렸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움직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고점 라인을 돌파해서 좋은 상승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시장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눌리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13,000원대 라인에서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혹은 조선업에 대한 지금 업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눌리는 구간은 오히려 기회라고 포착을 하고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술적인 지지선 라인은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부분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들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 하나오션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도 역시나 좋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눌리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고마운 가격대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취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그만큼에 대한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의 거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섹터별로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섹터들도 있는데 그러한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고 매수 전략을 취해야 하는 섹터가 있는데 저는 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충분히 눌리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취해 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눌리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신규 관점으로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하단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관련되어 있는 전략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주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좋은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준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주들 같은 경우에 AI가 굉장히 강한 AI를 통한 실적 성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최대 1조 원 사업인 AI 국가대표 사업에 선정이 된 만큼 네이버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플랫폼주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바닥권에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투자 포인트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관세는 15%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출 위주 국가인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에서 15% 관세 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제품의 가격을 15% 상향을 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섹터라면 그렇게 해도 되죠. 하지만 다른 국가와 경쟁하는 구도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관세 15% 예상하는 것보단 낮은 영역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도 맞습니다만 결국엔 15%의 이익이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플랫폼주들이라고 보면 사실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서 전혀 벗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사실 관세를 물 이유가 전혀 없죠. 내수 위주의 사업 구성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플랫폼주들은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꼭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카카오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 39%나 성장하는 실적을 보여준 만큼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하반기에 카톡을 개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AI 대중화에 따른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 제가 미리미리 체크해서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죠. 7월 28일 날 미리미리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기술적인 자리,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있고 기술적인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미리미리 체크해서 카카오 제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움직임 한번 보시면 제가 제시해드린 대로 확실한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자리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시점, 현재 시점으로도 저는 매수 관점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좀 더 해보신다면 적극적으로 더 좋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도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카카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제시를 해드렸던 7월 28일 날 기술적인 자리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 자리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이버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해서 제가 자료는 준비를 못했지만 좋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만큼 하반기에 대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고 카카오와 비교했을 때 네이버가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는 조금 더 높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으로 충분히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자 61선 라인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낸 만큼 지금 자리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여력도를 생각을 한다면 네이버가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의 움직임을 보자면 카카오가 단기적인 대응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카페24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카페24는 쇼핑몰과 관련된 솔루션 쪽에서 쇼핑몰과 관련된 플랫폼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위를 좀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나쁘진 않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3%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결제 솔루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상당히 높여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지 못했었지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카페24 같은 경우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더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카페24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 하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거래량과 함께 상승자를 좀 만들어내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눌리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밸류에이션만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조금은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 부담이 전혀 없는 가격이긴 하지만 조금은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만 사실 카페24가 가져가고 있는 쇼핑몰 플랫폼과 관련된 점유율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좋은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지금의 하락 구간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제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전략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로봇주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섹터, 그중에 가장 빠른 게 저는 로봇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에서 베이징에 등장한 로봇 대리점이 예약이 꽉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LG도, 현대차도, 두산도 우리 국내의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하고 관련돼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저는 바닥권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날 생방송을 통해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 관련해서 충분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현재 시점도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 상승 후 하락 그리고 횡보 라인에서 언제 반등이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 자리만 만들어내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단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가능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 발표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관심은 실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겠죠. 그러면 섹터별의 성장성이 좋은 종목을 다시 한번 체크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로봇주들이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리미리 이슈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체크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신다면 당연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횡보 자리에서 상승 구간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매수 시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로보티즈가 아무래도 가장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 5일 날 제가 제시해 드렸고 최근에 상승, 로봇주들 중에서는 가장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전고점 라인도 돌파해서 슈팅 구간도 가능하다라고 미리미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횡보 구간이긴 합니다만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주목도가 높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엔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최고가 라인이었던 이 라인만 돌파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21선 터치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를 보더라도 상승에 대한 섹터를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현재 시점으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도 대응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로보티즈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피지컬과 관련해서 로봇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업체는 아니지만 현대 오토에버도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에 속해 있는 AI 쪽의 소프트웨어, AI의 뇌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거의 탑급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첨단 로봇 기술을
움직일 수 있는 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좋은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실적 상승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가 단기 바닥권에서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관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의 공장을 건설을 할 때 미국의 인력을 쓰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건비를 대처할 수 있는 로봇, 차를 만들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결국에는 미국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장 관련돼서 실적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 구간이 나왔는데 저는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현재 시점으로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로봇과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단기 바닥권에서 충분히 좋은 매수 자리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종목, 제가 하나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 클로버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클로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로버과 관련된 종목들 나도 한번 관심 있다라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관련돼 있는 부분도 제가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인데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상승 쪽이든 하락 쪽이든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개별적인 종목이라든지 시장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전략 한번 세워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 플랫폼 로봇이었습니다. 네, 이 섹터들의 공통점은 지수와 상관없이 상승 여력이 충분한 섹터들 골라 오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일한 섹터 안에서도 주가의 향방은 엇갈립니다.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채팅방을 통해서 조언 주고 계시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는 나도 전문가님 같은 시각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집인데요. 전문가님이 연구하신 3가지 기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 만큼 주말에 전문가님의 시각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 들어오셔서 신청만 하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는 큰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까지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의 공략주들을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어떤 종목들에 대한 급등을 포착하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동안 제시해주신 종목 모두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장 출발 땡 하자마자 이 종목이 올랐다, 저 종목이 올랐다 소식 많이 들렸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 먼저 리뷰해볼까요? 네, 시장에 대한 상승,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느냐, 이 회사가 확실하게 실적 성장을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별적인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의 실적을 한번 보면 굉장히 좋은 실적들 대부분 발표했을 겁니다. 상승세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이러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개별적인 종목들의 실적
실적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개별적인 실적 상승의 이유가 있는 종목들, 근거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대로 매매만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가격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 어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과 함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7월 30일 수요일 날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최근에 조선주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주들이 상승한 이후에는 항상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뒤따라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 전략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 종목에 대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 운반선과 관련해서 선박용 크레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35%가 넘는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죠. 그만큼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상승이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 며칠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주목도만 생기게 된다면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오리엔탈 전공 제가 제시해드렸고 관련해서 수익 크게 아마 모두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리엔탈 전공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끝이 났나요? 우리는 35%나 수익을 봤으니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좋은 종목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서 없앨 게 아니고 추가적인 진입을 한번 잡아보신다면 좋은 수익을 다시 한번의 이런 강한 상승,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부분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동일한 전략에 맞는 이슈였습니다. K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박용 엔진 밸브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 대형 조선주들이 상승 이후에는 항상이 뒤따라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다라고 하고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7월 28일 날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오리엔탈 전공과 마찬가지로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죠. 단기간에 24%가 넘는 수익을 좀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조잔고가 역대 최대치다. 당연히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장에 대한 증설도 했기 때문에 증설로 인한 실적 상승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모멘텀 지금 어제 상승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반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 대비 시점 대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어제 나왔는데 오늘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수익을 확보 대부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아직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기대하면서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 혹은 신규 관점으로 지금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눌리는 자리에서 충분히 재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SP 같은 경우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어둘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번 저와 함께 잡아가 보신다면 단기간에 이러한 수익을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진입 자리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어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시총도 굉장히 크고 매매하기엔 가격대가 좀 높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 이러한 부분은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고 견조한 실적의 주주 환원 정책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욱더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좋은 상승의 흐름이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달성하면서 15% 수익 완성을 했는데요.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 저평가로 인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을 확보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재진입을 해보자. 생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제 진입 자리를 제시해 드릴 수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고 좋게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는 실시간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 만큼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현대글로비스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방송에서만 종목을 제시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종목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8월 1일 날 로키텔스케어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자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오면서 9%의 수익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에 바로 상승이 좀 나왔죠. 한 5% 정도 수익을 바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눌리는 구간이 나왔어도 재차 상승 구간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단기에도 빠르게 수익을 확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술적인 자리도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24 오늘도 구체적으로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1시 58분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기술적인 자리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20분 만에 3%가 넘는 수익을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만큼 오픈 채팅방에 꼭 들어오셔서 이러한 대응 전략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단기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어떻게 체크를 해드리냐? 저는 조건 검색기를 제공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보조 지표를 이용한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매일같이 변화하는 시장 이슈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은 생방송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의 정확한 매수 시점을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법 자료로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이슈와 함께 종목 선정을 제가 해드리고 시청자분들이 제가 드린 기법 자료로 매수 자리만 정확하게 판단해서 들어가 보신다면 단기에 몇 배가 나는 이러한 좋은 자리의 매수 자리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성과 뿐만 아니고 주식에 대한 공부도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3가지 핵심 기법 자료를 오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지금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목표가 달성은 물론이고요. 장대 양봉 그리면서 크게 올라준 종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컸는데도 이러한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 더 크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 올랐으니 끝이 아니죠. 전문가님은 실시간으로 더 추가적인 자리가 나오면 조언도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은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공략주들이 있었는지 상승률 상위 탑5 종목들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코너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 그 주인공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앞서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쉬어가는 시장에서 좀 손을 놓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시청자분들 후회하지 않게 그럴 수 있는 급등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락 변동성 구간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가지고 온 KIN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대비 24%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확실하게 성장성을 눈으로 숫자로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ISO 보안 인증까지 완료가 되면서 관련해서 신뢰도도 업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기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매출은 12.3%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가 빠진 것이 지금은 시장의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한번 보면 감가상각비가 들어간 일시적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수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따져봤을 때는 사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천 데이터 센터가 신규 매출 확인이 된 만큼 하반기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 그리고 클라우드 허브 서비스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를 했고 2분기에 수치를 확인을 해봤더니 10% 이상을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구간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R이 2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확실하게 훨씬 더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분기 실적에서도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올해만 조금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회복을 하죠. 일시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가 하락 쪽으로 좀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였었던 61선과 121선을 좀 깨고 내려왔고 오늘도 추가적인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을 통해서 확실히 성장성을 확인을 했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나서는 확실히 좋은 성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마이너스 10% 떨어졌다는 숫자만 보자면 사실 이 회사 성장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떨어지는 구간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해보자면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반등 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하락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 개별적인 종목으로 좀 나오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매수가는 82,900원으로 제시해 드렸지만 현재가 매수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한번 매수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9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에 대한 주인공 바로 KINX였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기회 꽉 잡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하락에 두려우신 분들,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성장 모멘텀도 집중하셔서 관심 등록에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제한 주셨고요. 목표가는 93,000원입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뭐니 해도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 그동안 많이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좀 좋은 성과 보였던 시청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좀 편안한 매매를 하고 싶은데요. 마음 편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업종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14%의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개별적으로도 성장을 확인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같은 경우 해외 모멘텀에 대한 확대 기대가 된다라는 메리츠 증권의 보고서가 최근에 있는데 그만큼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을 하는 업체냐? 화장품 제조업체입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그리고 상반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매출이 조금은 아쉽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성장성,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매출 비중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3분기부터 해외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이 20% 그리고 영업이익이 4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가장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면 화장품 관련주인데 지금 12개월 예상 PER이 1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화장품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부채 비율 15%, 유보율 2000%, 그리고 순차입 비율이 아예 없죠. 사실 부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현금도 엄청 쌓여 있는데 저평가에다가 화장품 주다. 성장성은 3분기부터 확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당연히 상승 추세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이 가장 쌉니다. 화장품주들 중에 이렇게 싼 종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당연히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3분기에 실적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진입을 해보셔도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전고점 라인 돌파하면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꼭 진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제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종목명과 목표가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8,870원으로 제시해 드렸지만 오늘 종목명 한번 받아보시면 바로 한번 매수하셔도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종목명과 목표가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